1940년에 벌어진 독일과의 본토 항공전을 계기로 공중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영국은 꾸준히 공군력을 증강시켜 갔다. 그렇게 시작된 연합군의 독일 본토 공습은 미국이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그러나 연합국의 주요 목표였던 독일의 도시에는 공습에 대비한 철저한 방공망이 갖춰져 있었다.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연합군은 독일의 경제와 군사산업 체제를 붕괴시키는 무제한 폭격에 합의하게 된다. 이때 영국 공군의 폭격기 사령관 아서 해리스는 독일의 주요 도시들을 폭격해야 독일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방공망을 뚫어낼 방안으로 한 번 공습에 최대한 많은 수의 폭격기를 동원하자고 제안하였다. 당시의 공습 작전은 소수의 폭격기를 야간에 출격시켜 적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압도적인 공군력을 투입한다면 도시의 대공체계는 물론 소방과 구호 활동까지 모두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를 승낙하자 해리스는 연식이 오래된 구식 기체와 연습기까지 전부 작전에 투입시켰다. 이리하여 실시된 영국 공군의 대규모 공습의 시작은 1942년 5월에 실시된 쾰른 대공습이었으며 작전명은 밀레니엄이었다. 무려 1047대의 폭격기가 출격하여 90분 만에 쾰른을 불바다로 만들었는데 격추당한 폭격기는 고작 40여 대에 불과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5,500명의 사상자와 4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때 처음으로 융단 폭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쾰른 대공습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된 해리스 장군은 한 번 더 공습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목표 도시가 바로 독일의 함부르크였다. 사실 해리스는 쾰른보다 함부르크를 먼저 공격하려 했지만 그 당시 함부르크의 기상 악화가 찾아오면서 쾰른을 먼저 공격한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였던 함부르크는 최대의 산업 중심지 중 하나였다. 특히 독일 해군의 유보트 잠수함과 전함들의 주요 기지가 위치해 있어 영국과 미국이 타격 1순위로 지정한 독일의 주요 군수 생산 시설 및 군사 도시였던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함부르크 공습 작전을 고모라 작전이라 명명하고 작전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연합군의 폭격기를 방어하기 위해 약 160km 밖의 항공기도 탐지되는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인 프레어와 적기의 정보를 아군에게 알려주는 뷰츠부르크 레이더를 운용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레이더 체계를 전폭적으로 활용하던 영국군은 이 레이더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알아야 했다. 그리고 영국은 윈도우라는 코드네임이 붙은 알루미늄 박편을 살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레이더는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를 포착하게 되는데 되돌아오는 전파가 많을수록 비행 물체의 덩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파를 반사시키는 알루미늄 박편을 광범위하게 뿌려놓으면 독일군이 폭격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미 1940년부터 윈도우를 개발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적들이 똑같이 흉내낼 것을 우려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다가 이번 함부르크 작전에 처음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영국군은 독일군이 주로 사용하는 레이더 전파를 최대한 잘 반사하도록 길이와 크기를 조절한 알루미늄 박편 조각들을 만들었다. 연합국이 준비한 무기는 윈도우뿐만이 아니었다. 독일의 도시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릴 작정이었던 해리스는 함부르크 공습의 소위탄도 함께 준비시켰다. 소위탄은 탄 내부에 들어있는 인화성 물질이 주변 지역의 고속으로 화염 및 발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였다. 내부의 인화성 물질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되며
흔히 백린탄과 네이팜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사람의 주요 장기와 뼈까지 태워버리는 백린탄은 그 잔인함 때문에 인류 최악의 무기라고 불린다. 영국은 지난 쾰른 대공습에서도 소위탄을 사용했었으며 이번 함부르크 공습에도 대량의 소위탄을 투하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낮 시간에는 미 공군이 산업시설을 폭격하고 밤이 되면 영국 공군이 민간인 밀집 지역을 공습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눴다. 1943년 7월 25일 새벽 1시 영국의 폭격기들이 함부르크 하늘을 뒤덮으면서 마침내 고모라 작전이 시작됐다. 영국군이 뿌린 윈도우에 의해 독일의 비추브루크 레이더는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고 이 레이더에 의존하던 대공포와 서치라이트도 덩달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독일군은 대공포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어두컴컴한 하늘에 쏘아댔지만 그 명중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시간 동안 소위탄 35만 개를 비롯한 2,300톤에 달하는 폭탄이 함부르크에 쏟아졌으며 첫날 공습으로 15,000명의 독일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 4만 명에 달하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으나 오래된 목조주택이 많이 있었던 함부르크는 3일이 지나도 불타고 있었다. 낮에는 미 공군 폭격기 90여 대가 독일의 조선소와 항공기 엔진 공장을 공격했으며 78척의 항공기가 파괴됐다. 함부르크의 연합군의 집중 폭격이 떨어지자 하노버를 포함한 주변 도시에 있던 소방관들이 지원을 와야 했다. 연합군은 그날 밤에도 공습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동안의 공습으로 도시의 연기가 자욱해 작전이 취소됐다. 8일간 계속된 고모라 작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7월 27일 날 있었던 연합군의 공습대였다. 영국이 무려 800여 대에 달하는 폭격기를 동원하여 야간 공습을 감행한 날이었다. 영국군은 소위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블록버스터 폭탄을 함께 투하했다. 블록버스터 폭탄은 폭발 시 발생하는 폭풍으로 건물의 지붕이나 유리창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투하된 소위탄을 건물 내부로 침투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다수의 폭탄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최대 시속 240km에 이르는 열폭풍을 일으켰고 뜨거워진 대기 온도는 800도씨까지 치솟았다. 무려 1800도씨에 달하는 이 불기둥들은 함부르크 시내를 휩쓸면서 건물과 사람들을 모조리 집어삼켜갔다. 아스팔트는 부글부글 끓어 녹아내렸고 물 위에서는 선박에서 유출된 연료가 항구에 쏟아져 발화하고 있었다. 고모라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이날 발생하였다. 특히 도시 시민들을 위한 피난처가 1,700개나 있었지만 불길이 산소를 연소시키면서 대피소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영국은 이틀 뒤에도 770여 개의 폭격기를 함부르크로 출격시켰지만 이후 기상 악화로 충분한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8월 2일까지 계속된 고모라 작전은 독일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안긴 채 마무리된다. 총 3,000여 대의 폭격기가 9,000톤에 달하는 폭탄을 쏟아부은 이 함부르크 대공습에서 사망자만 무려 42,600명에 달했고 37,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함부르크는 4,000개가 넘는 공장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산업도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됐고 또다시 공습이 재개될 것을 두려워한 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피난을 떠났다. 함부르크 공습이 독일 국민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으며 독일 전역에는 곧 재앙이란 단어가 퍼져나갔다. 연합군은 이 같은 공습을 독일의 다른 도시로 확대한다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연합군의 계속된 공습에도 독일인들이 총통에 맞서려는 봉기가 든 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작전을 주도한 해리스 사령관은
훗날 공군 원수로 진급하게 되지만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킨 그를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전략폭탄 조사에서는 1943년 7월 27일 함부르크에서의 공습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화재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